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공군 참모총장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공군 사고 중간 조사 결과도 직접 설명했는데요. 전투기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력한 게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피해 배상 등 후속 조치 시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발표한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라며 두 차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를 당한 주민과 장병들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도 전했습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의료, 심리 지원 및 배상 등 모든 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총장은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고 자리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사고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에 모든 역할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군은 오폭 원인이 좌표 오기입에 따른 것이란 중간조사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KF-16 전투기 조종사 2명이 사고 전날 비행 준비 당시 표적 좌표를 입력했는데 이때 위도가 틀린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특히 1번기 조종사는 이륙전 점검과 무장 투하 전 유관 확인까지 모두 3차례나 되는 표적 재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번기 조종사는 수동으로 올바른 좌표를 입력했지만 동시 투하를 위한 밀집 대형 유지에만 집중하느라 1번기 지시에 따라 같은 곳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공군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현재 확인 절차에 더해 최종 공격 진입 전 편조간 표적 좌표 상호 확인 절차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앙방공통제소에 실무장 전담 통제사를 지정해 조종사와 표적 좌표를 확인하는 등 중복 확인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군은 사고 직후 하달했던 비행 제한 조치는 해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조사본부 인력을 투입해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한 조사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공익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탈법을 저지른 공익법인들이 국세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기부금으로 상품권을 산 뒤 상품권 깡을 하는가 하면 고급 아파트를 사기까지 했는데요. 국세청은 사적 유용이나 회계 부정이 확인된 공익법인에 대해 3년간 사후 관리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윤영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한 324개 공익법인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한 공익법인은 법인카드로 귀금속과 수십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해 이사장의 개인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또 다른 공익법인은 직원을 개인 가사도우미로 이용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 관련 학교 총장의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서 3억 3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부당거래를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공익법인은 기부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해 편익을 제공했고 또 다른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출연자의 특수관계법인에 사실상 무상임대했습니다. 이 밖에도 법인에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에게 수년간 억대의 허위급여를 지급하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으로 일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위반 사례에 대해 증여세 등 모두 25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사적 유용이나 회계 부정이 확인된 공익법인에 대해 국세청은 3년간 사후 관리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윤영섭입니다. 전남 해남의 한 축사에서 소 6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지자체가 원인 규명에 나섰는데요. 관계기관은 농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들이 굶어 죽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해남의 한 축사입니다. 축사 앞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계당국이 축사 주변을 소독합니다. 축사에 소가 몇 마리 죽어 있다는 주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 9일입니다.
신고자는 소유주를 알지 못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축사에 있는 소 67마리 중 63마리가 폐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소들이 폐사한 지 한 달 이상 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죽어 있는데 말로 보이고 현장을 봤을 때는 농장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현장을 확인한 전문가들은 전염병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도 외부의 침입으로 볼 만한 공격 흔적 등은 찾지 못했습니다. 당국은 장기간 소들을 방치해 굶어 죽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동물위생시험소에 질병 유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소들이 굶어 죽은 걸로 확인되면 농장주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이번 달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2연전에 나설 축구대표팀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예상대로 손흥민, 김민재 선수 등 해외파 주축 선수들이 선발된 가운데 양현준, 양민혁 등 활력을 불어넣을 젊은 피들이 수혈됐습니다. 대표팀은 20일 오만, 25일 요르단과 경기를 치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월드컵 조기 본선 진출이 달린 2연전을 앞두고 홍명보 감독이 택한 건 역시 안정이었습니다. 주장 손흥민과 김민재, 이재성, 황희찬, 이강인 등 대부분의 주축 선수가 그대로 유지된 가운데 젊은 피도 수혈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얼굴은 스코틀랜드 셀틱의 양현준. 지난 2일 경기에서 25분 만에 2골 1도움을 몰아치는 등 최근에 맹활약을 바탕으로 1년 1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홍명보호 출항 이후 첫 승선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본인으로도 그렇고 저희 팀으로서도 굉장히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퀸스파크 레인저스에서 활약 중인 19살 막내 양민혁도 5개월 만에 다시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집 인원은 총 28명. 황인범, 이강인, 이재성 등 주요 선수들의 누적 경고를 고려해 평소보다 많이 명단에 올렸습니다. 6명의 중요한 선수들이 또 옐로 카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만약에 저희가 첫 게임에 옐로 카드를 받게 되면 그 두 번째 경기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전 경쟁이 가장 치열할 미드필더는 이동경을 제외하고 모두 해외파가 선택됐고 국내에서는 김천 골키퍼 김동원과 수비수 조현택이 처음 승선했습니다. 17일 소집하는 대표팀은 20일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오만과 25일에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요르단과 월드컵 3차 예선을 치릅니다. 현재 B조 선두인 홍명보호가 2경기 모두 승리할 경우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을 사실상 확정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일부터 상호 관세 부과를 재차 알리며 관세는 더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한 관세가 시작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 시행을 재차 강조하며 일부 관세는 이후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세를 피할 유일한 길은 미국에서 제조하는 것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You know, the tariffs could go up as time goes by, and they may go up. And, you know, I don't know if it's predictability. I think for years, the globalists, the big globalists, have been ripping off the United States.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시행까지 한 달여의 말미를 준 건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당황할 미국 산업계와 두 타깃 국가를 돕기 위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Because they wanted to help Mexico and Canada to a certain extent. We're a big country, and they do a lot of their business with us, whereas in our case, it's much less. 미국 주식 시장을 비롯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엔 손살에 쳤습니다. 즉답은 피하면서도 지금은 과도기로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시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 나라별로 협상할 것이며 관세 여파가
미국 경기 침체로 번질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산 목재와 낙농 제품에 250% 상호 관세를 즉시 부과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다음 달 2일까지 또 미뤄졌음을 알렸습니다.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은 이번 주에도 동맹국의 피로감과 미국 경기의 불확실성을 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